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3팀 송상환입니다. 저는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으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이로코리아는 석유화학이나 조선, 해양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기자재인 대장용 피팅 및 밸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시총은 옆에 보시면 2,500억 정도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고 턴은 13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꾸준히 2에서 3% 정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이로코리아의 산업별 매출 비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42%로 가장 많았고 해양이 7%, 조선 12%, 발전 6%, 반도체 10%, 기타 22%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석유화학과 조선업 부분인데요. 두 개 합쳐서 54% 정도의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석유화학, 그리고 해양, 조선, 반도체 전부 시클리컬 업종인데요. 이 업종들은 전부 경기 상황에 따라 주가나 매출의 변동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엮여 있다는 점, 또 매출의 10% 이상 정도는 꾸준한 교체 수요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다른 예를 들어 일반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보다는 경기 상황에 따라 그 변동폭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석유화학 산업과 조선 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유의 나프타를 가공하여 합성수지나 합성고무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입니다. 이러한 석유화학 산업에서 하이로코리아가 어떻게 매출 올리고 있는지 그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나 국내 석유회사인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에서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 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GS건설과 같은 EPC 업계에게 공장 건설을 해달라고 수주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EPC 업계에서 공장 건설을 위한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에게 수주를 내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런 석유화학 산업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셰일가스와 친환경 패러다임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다 보면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2010년대 중반 미국에 대량으로 묻어있던 셰일 오일을 획기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면서 중동의 산유국들이나 국내외 정유업계에서 기존까지는 그냥 석유 자체만을 팔아먹었는데 앞으로는 석유를 가공한 석유화학 제품도 판매하면서 그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까지 지금 2022년의 석유화학 산업 크기보다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내와 그리고 중동의 구체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은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국내 자회사인데요. 지금까지는 정유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유사 미래 먹거리로 석유화학 확장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석유화학 비중을 2020년 기준 12%에서 2030년 기준 25%까지 끌어들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였는데 이 7조 원 중에 국내 EPC 업계에게 돌아가는 것은 약 3, 4조 어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오일의 모회사가 아람코이기 때문에 아람코에게 승인을 받은 벤더 회사인 하이로코리아와 BMT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이로코리아의 경우에는 아람코 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BMT는 아람코 승인을 받은 지 한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가 수주를 받을 때 훨씬 유리한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동 산유국들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외에도 UAE의 경우 2025년까지 석유화 캐파를 3배 이상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쿠웨이트도 100억 달러 규모 석유화학 투자를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었지만 그 검토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업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조선업계에 3차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제회사기구인 IMO의 황산화물 규제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2025년 전 세계에서 신선박 발주의 60%를 LNG 추진선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LNG 추진선과 LNG 운반선에 대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전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이 15%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22년 1분기 현재 51%로 대폭 성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그 산업 전반에 쓰이는 개장용 피팅 그리고 밸브 제조 전문 업체인데, 피팅과 밸브는 관의 이음새 역할, 그리고 방향 전환, 역류 방지, 압력 조절 등을 하는 기자재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게 공장 설비의 아주 일부분인데, 이 관 말고 관 옆에 있는 조그만한 것들이 피팅과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의 매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별 매출 표랑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고, 피팅이 전체 46%, 밸브가 전체 33%입니다. 다만 피팅과 밸브를 따로 보기보다는 피팅과 밸브가 같이 들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내수와 수출의 매출 비중이 대략 5대5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내수는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한 것, 그리고 수출은 해외 고객사에게 공급한 것을 기준으로 따진 것입니다. 다만 국내 고객사 중에서도 그 제품을 가지고 가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 엔지니어링이 피팅과 밸브를 가지고 사우디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는 등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적으로 피팅과 밸브가 어디에서 쓰이는지를 계산해 본다면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약 25대 75로 수출 중심의 회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IR 담당자분께도 여쭤봤는데, 동종업계와 관련된 협회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장 점유율 자료는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추정을 해본다면 글로벌 전체 시장 기준에서는 약 2%, 그리고 국내 동종업계 중에서는 약 3에서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팅과 밸브는 그 전체 파이의 약 80%를 미국의 스웨즐락과 파커 애니핀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두 회사가 가격 결정권을 보유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제품 가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피팅 밸브 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나라 피팅 밸브 업체들은 그 가성비를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피팅 밸브 업체와 미국의 스웨즐락 파커 헤니핀의 포지션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국내 기업들끼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태광과 성광밴드의 경우에는 용접용 피팅 및 밸브 업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 개가 개장용 피팅 및 밸브 업체로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로코리아가 시총 기준으로 BMT나 DK락보다 2배 이상 크고, 현금성 자산이나 영업이익률, 배당 수익률,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순차익 비율 등 대부분의 재무 구조에서 BMT나 DK락보다 훨씬 나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업이익률 부분인데요. 하이로코리아가 BMT나 디케이락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BMT나 디케이락은 주로 반도체나 조선에 공급을 하고 하이로코리아는 석유화학과 조선에 공급을 하는데 석유화학 부분이 마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이로코리아의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갈 때 당기순이익이 136억에서 65억으로 큰 폭으로 줄었는데 하이로코리아는 배당 성향을 120%까지 끌어올리면서까지 주당 배당금을 500원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배당률은 2에서 3%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2020년 당시에 당기순이익이 65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당시 환율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당사가 주당 배당금을 500원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매출은 19년 대비 20년 꾸준히 늘었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오로지 환율 때문이며 또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점에서 주당 배당금을 500원으로 유지해도 회사에 타격이 없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당사의 최근 10년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양 플랜트 비중이 전체의 약 7% 정도인데요.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해양 플랜트 비중이 20%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매출과 주가 모두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를 전성기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2010년대 초반 국내 조선업계가 중국 조선업계에 완전히 뒤지면서 조선 3사가 해양 플랜트 투자에 나섰는데 2010년대 중반 미국 셰일 오일이 터지면서 조선 3사가 최근 들어 해양 플랜트 투자를 접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석유화학 산업 투자 확대, 그리고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올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방 산업 호황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EPC 업계와 조선업계 수주의 리드 타임이 약 반년에서 1년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하이로코리아의 주가에는 이 점이 미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방 산업 수혜가 있다고 해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우선 석유화학이나 조선 등은 제품 하나하나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승인을 한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하이로코리아는 국내 기업 중에는 고객사 승인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한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국내 고객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성장 동력에 한계가 있었을 테지만 최근 들어서 해외 고객사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고 벌써 약 50%는 해외 고객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올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에 우리나라가 LNG 선박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하이로코리아가 이 LNG 선박에 필요한 극저온 특수 밸브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파 증설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늘어난 수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10년대 중반 해양 플랜트 수주가 많았던 시기에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을 완료했고 이는 밑에 보이는 가동률 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현재 재고자산이 약 680억 정도로 작년 매출 1,500억과 비교한다면 대략 5개월치 재고를 미리 확보해놨다는 점도 이런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담이 적은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가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하이로코리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700억 정도인데요. 시총 대비 대략 70% 규모입니다. 현재 캐파 증설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70%라는 점은 주가의 하방을 보장해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국내 기업들 중에 이익이 거의 안 나고 배당도 거의 안 하는 회사 중에서는 현금성 자산보다 시총이 작은 회사가 존재하긴 하지만 당사의 경우에는 이익률을 연평균 10% 이상으로 꾸준히 나고 있고 배당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방 안정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 채권이 350억 규모로 작년 매출 1,500억 대비 적다는 점, 그리고 당기 순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크다는 점에서 받아야 할 돈은 빨리 받고 다른 기업들에게 줘야 할 돈은 천천히 줘도 된다는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형자산, 공장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700억 정도인데요. 만약 다른 기자재 업체처럼 유형자산의 비율이 시총 대비 훨씬 높았다면 시크릿컬 산업인 만큼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컸을 텐데 이 또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캐파 증설 등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10% 미만인 것과 이마저도 이자 나가는 부채는 없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재무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꾸준히 10% 이상을 유지하고 상승해 나가는 영업이익률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 구조가 탄탄하면 그 장점으로는 주가의 하방을 보장해준다는 역할뿐만 아니라 국내 EPC 업계에서 하이로코리아나 경쟁사에게 수주를 줄 때 재무 구조도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가 수주를 따는데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탄탄하면 중간에서 돈을 빼먹거나 그럴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돈이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에서 3% 정도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포인트라기보다는 모멘텀이라고 판단한 모멘텀인데요. 지난해 10월 1차 누리호가 발사될 때 하이로코리아가 체크 밸브류를 독점 공급했다는 이유로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것을 시장에서 감안하여 주가가 소폭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한 누리호 1차 발사는 실패하였지만 2차 발사는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같이 판단해 보았을 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환율 상승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전체 매출 중에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상승 또한 매출을 올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리스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하이로코리아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중 46% 정도가 스테인리스 강인데 이 스테인리스 강의 원재료는 니켈입니다. 그런데 최근 니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왼쪽 표를 보시면 3월 10일 근처에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때는 숏 커버링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것이고 이 정도로 다시 높아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로코리아가 대략 5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업계 구조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EPC 업계에게 팔 때 등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 리스크를 커버해주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담당자분께서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모두 감안했을 때 환율로 인한 플러스 요인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문영훈 회장의 지분 상속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의 창립자인 문영훈 회장은 올해 90세로 상속에 대한 문제를 생각 안 하실 수 없는데요. 이러다 보면 혹시 주가의 너무 큰 상승을 꺼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배당을 살펴보았을 때 2019년에서 2020년 당시 당기순이익이 136억에서 65억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때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을 때 만약 배당금을 확 낮추거나 없애버렸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무리하면서까지 주당 배당금을 500원으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PC 업계와 조선업계 리드타임이 대략 반년에서 1년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까지 예상해 보았는데요. 매출액은 환율 상승과 늘어난 수주를 감안하여 연평균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IR 담당자분께서도 회사 내에서도 한 그 정도를 예측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의 경우에는 고정비 절감 효과와 원재료 상승을 동시에 감안하여 매출액 증가 정도인 연평균 10% 상승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의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손익의 경우에는 2020년 당시에는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이 찍힌 것으로 판단하여 환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 현재에서는 2018, 2019, 2021 3년치 평균을 적용한 54로 예측하였고, 또 환율이 마냥 계속 상승할 수는 없다고 예상하여 2023년에는 그 절반인 27로 가정하였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2021년 기준의 법인세율인 대략 25%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인세율은 최근 한 5년치 거의 25% 정도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당기순이익은 2022년 210억, 2023년 기준 220억입니다. 예상 EPS를 계산해 보면 22년 예상 EPS는 1,543원, 23년 예상 EPS는 1,616원입니다. 23년의 최종 목표 펀은 16으로 제시하였는데요. 태광 그리고 BMT, DK락 등 동종업계 퍼가 16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다만 22년에는 현재 퍼가 13이기 때문에 16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5로 측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22년 23,145원, 23년 25,856원으로 각각 상승 여력 27%, 42%로 보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제시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나스닥이랑 S&P, 코스피 등이 다 금리 인상을 이유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 추세에서 하이로코리아는 소폭이지만 주가가 최근에 상승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코스피만큼 하이로코리아의 주가가 혹시나 빠진다면 분할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